안녕하세요. 정재훈 TV의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또 이재섭 과장님 모시고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만 창업을 하거나 이런 거에 지원에 대한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국가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년들이 이럴 때 창업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근데 창업을 하는데, 막연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청년 창업하면은 어디에나 다 있듯이 지원센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청년을 위한 곳인가라는 의문을 먼저 가져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전국에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는 총 30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지방에 있는 센터는 한 10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지방이 넓잖아요. 그런데도 10개소밖에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2군데, 3군데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창업단지 안에서 그 창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센터가 또 한 4개소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가 한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대학교에 일반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과연 대학교에 가서 신청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창업단지 내에 있는 그곳은 또 창업단지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줬다 보니까 한정돼 있어요. 지자체가 하는 곳에 몇 군데 제가 또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문의를 해보니까 저 상담 좀 해주세요 하니까 센터장님이 없어서 지금은 상담을 할 수가 없고 예약을 하랍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뒀고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이나 상담받으러 오세요? 물어보니까 거의 없을 때도 있고요. 하루 한두 명 있으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곳이 굉장히 형식적이네요. 그죠? 네,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그 직원들 봉급 주는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나름의 노력은 하겠지만 정말 필요로 했을 때 전화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준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움이라는 건 항상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누구나 전화 받는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기다리세요, 예약하세요 이거는 도움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약을 하고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런 사정이 생길까 생각해보면 보통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센터장들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 내에 있으면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럼 그건 그냥 상담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상담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되죠, 지원센터에. 그럼 창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세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청년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 저 또한 청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블로그, SNS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을 얻어가는데요. 그 간단한 지식을 잘못 얻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창업지원센터나 창업을 지원해주는 포탈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 3천만 원에서 혹은 5천만 원, 8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서 교육을 받았고 컨설팅을 했고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을 드릴게요. 열심히 사업해보세요 하는 돈이 있거든요. 이 돈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덜컥 내놓고 추후에 그런 걸 알아버리면 초기에 너무 어려운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망하게 되고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것을 미리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지자체든지 정부에서든지 이거 홍보를 해서 네. 젊은이들이 모여서 버팀목 대출 해가지고 방 얻고 집 얻고 하는 데는
나이 제한을 36세 이하로 해가지고 뭐 대출을 저리자금 대출을 해준다라고 이런 거는 어떻게 아는데 이 창업에 대한 거는 이거는 잘못하면 투자한 돈 몽땅 털어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거 교육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창업하는 사람이 가장 꼭 가는 곳이 어디일까? 첫 번째, 은행. 그리고 두 번째, 세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행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개인이죠. 네, 개인입니다. 그럼 세무서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했을 때 시청이나 구청, 저희가 민원실에 가면은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해서 노인이든 주부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가까운 민원실에 갔다가 거기서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그럼 세무서에도 세무서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제 세금을 담당하고 징수를 하는 곳이잖아요. 이 징수를 하는 곳에서 징수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체를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업체를 많이 늘리려면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간단합니다. 세무서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좋다, 그죠? 이런 것이 돼야, 이루어져야, 이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을 해서 대부분 6개월 이러면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다 손실이거든. 이런 교육이 국가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제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세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선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 국선 대리인 제도라고 있는데 네. 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국선 대리인 제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을 하잖아, 그죠? 네. 근데 그게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적은 금액. 세금이 3천만 원 이하가 청구가 되는데 영세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왜 3천만 원이냐? 나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국선 대리인을 선임을 하면 과세 전 적부 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그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뭐 세무서 가서 얘기를 하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나 이의 신청을 좀 해야 되겠다. 적부심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 국선 대리인을 선임을 해줘요. 이 사람들은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국선 대리인들이 세무사라든지 뭐 세무사를 했던 사람이든 뭐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든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 기부. 그런데 그 영세 사업자도 대상이 있어. 그렇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네. 자기 그 소유재산 가액, 네. 소유재산 가액이라 그런 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과세 표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했을 때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한테만 이게 그 국선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 거의 잘 몰라서 그냥 개인이 막 세무사 동원하고 세무사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는 그냥 해줘요, 어디? 안 해주죠. 돈 받고 해주죠. 돈 받고 해주죠. 네. 그래, 이런 거를 갖다가 실효성을 있게 하려면은 뭐냐면 국선 대리인 제도를 쓰는 것까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현재 영세사업자들, 소상공인들, 뭐, 분식점 막 이런 데들이 보면 과세 표준이 너무 낮아. 물가가 올랐는데 비하면 물가 오르기 전에 비해서 무지무지 많이 오른 물가를 치면 연간 2억 4천 정도로 과세 표준을 올려가지고 그렇죠. 연 매출 2억 4천 이하는 그냥 그 과세 특례로 이래 하고 일반 과세는 2억 4천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사람들이 세금 신고할 때 그 돈을 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이
신고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부담하기에는 적지만 다 모으면 되게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일반 세무사들을 국선 변호인 선임하듯이 국선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이 영세 사업자들 부가세 신고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거기 가면 무료로 하고 국가에서는 그 세무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건수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불해주는 이런 국선 세무사 제도도 말 남김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 소리 하지 네. 이런 것도 신경 안 써서 무슨 국민을 위한다 그러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래간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주 이런 얘기해서 우리도 소상공인이지만 네. 소상공인들이 많이 도움을 좀 받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그 유튜브나 블로그 보는 것도 좋은데 네이버에서 K 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탈이라고 검색하면 거기에서 이제 무슨 공고 올라오는 거, 지원금 공고 올라오는 거나 그 다음에 법률적 지원이나 맞춤형 상담이나 지원금, 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을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이제 K 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탈을 다른 것보다는 여기를 주로 보시는 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는 네. 거기 자료를 다시 좀 준비를 해서 네. 우리 젊은 창업 준비자들에게 한번 또 소스를 제공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